안녕하세요. 오늘 61회 변리사 2차 3번 문제 풀어드릴게요. 설문 1번. 간단한 거니까 이런 거 넘어가는 거고, 정정 청구에 취지 쓰고 허용 범위 쓰세요. 정정 청구에 취지 쓰고 허용 범위 쓰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취지, 아니 빨리빨리 하라고. 정정 심판 청구하지 못하니까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절차 지연 방지. 허용 범위, 이거 뭐 그냥 법조문 받아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됐고, 그 다음에 설문 2번. 요게 보시면 136조 1항 3항 4항의 취지는 요 1항 3항 4항 있잖아요. 감찰명, 명도 범위, 실학병 금지. 요거는 특허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을 허용할 수 없고, 제3자가 권리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특허 청구 범위를 감축, 오기 정정, 기재 불비를 해소하는 등의 오류 정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뭐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 뭐 모를 수도 있는데, 요 판례 모르면 그냥 요 법조문이랑 그냥 그 기모서에 있는 거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류정정이라는 거는 136조 1항 3항 4항의 범위 내에서 보시면 청구 범위 감축하거나 오기정정을 하고 기재불비 해소하는 거는 기재불비 감축하거나 오기하거나 기재불비 해소하는 이런 오류를 정정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건 136조 1항 3항 4항의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그냥 오기 정정, 그냥 기재불비 명확화, 요거가 오류 정정이에요. 됐죠? 요거 그냥 대충 썰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뭐 제가 볼 때 너무 길게 여기 136조 1항 3항 4항에 너무 길게 쓴 것 같기도 한데, 뭐 알아서 양 조절하면서 써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의외로 5점 분량이니까 쓸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여러분 필석 따라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설문 3번. 청구범위의 발설 관계가, 이게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이 뭐냐면 청구항 기준을 하고 발설 참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설명하고 판단하시오.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청구항에 기재가 돼 있고, 청구항에 기재가 뭐 쭉쭉 돼 있어요. 그리고 발설이 더 기재가 돼 있거든요. 더 자세하게 기재가 돼 있어요. 이 문제 보시면. 근데 여기서 발설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설에만 기재되어 있는 사항 있잖아요. 요걸 삭제하는 게 분명한 기재에 명확한가. 아시겠죠? 요게 이제 그 판례거든요. 어디냐, 여기가 지금 설문 3번. 됐죠? 요거 판례 앞에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안 쓴 거긴 한데 여기다 쓰세요. 여기다 또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됐죠? 설문 3번에 딱, 그러니까 여기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재 명확하가 아니다. 이거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지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게 발설에 기재되어 있는 거를 삭제하는 보정은 분명히 기재 명확하가 아니다. 왜냐하면 청구항이 조금 기재하고 발설에 많이 기재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 정정의 범위 136조 1항 3호 만족 못해서 분명히 기재 명확하가 아니어가지고 안 된다. 아시겠죠? 정정이 부적법하다. 이거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고. 설문 4번.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진보성 판단하는 거 사안포섭 제가 어떻게 풀라고 했냐면요. 출원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 등이 된 선행 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 2차적 고려 요소 고려한다. 이렇게까지 논점 뽑아가지고 진보성 문제 그렇게 풀라고 했거든요. 보시면 출원 발명에서 논점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복수의 구성 요소인 경우 요거 있잖아요.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는 구성 요소 유기적 이럴 때 전체로서 판단해야 된다. 요 판례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쉽게 선택할 수 있는지가 여기서 여기 판례가 나오는 거고,
판단 기준 추론 발명과 주발명은 나눈 다음에 추론 발명과 주발명의 공통점 차이점 판단하고 이 차이점을 통상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게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이에요. 판단 방법은 뭐냐면 특유한 해결 수단에 기초한 구성의 곤란성이랑 특유한 효과, 이게 구성의 곤란성이랑 특유한 효과를 고려하는데, 구성의 곤란성은 특유의 과제에게 원리에 기초된 유기적 결합체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됐죠? 아무튼 여기서 추론 발명 파악할 때 복수의 구성 요소인 경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유기적 결합체 전체로서 보는 거지, 각각 구성을 따로따로 판단하면 안 된다가 판례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쉽게 발명할 수 있을 것에서 여기서 요 판례가 나오는 거고. 됐죠? 그리고 요게 메인 판례가 요 판례거든요. 요 판례 여러분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요 판례 비교 대상 발명의 구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구성을 도입하는 것이 용이한지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요, 여기 이게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할 때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 현저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 현저성 따져볼 때 여기가 구성이 부가된 거가 있고 삭제된 거가 있고 변경된 게 있어요. 아시겠죠? 이 판례가 구성의 곤란성에서 이게 추론 발명이랑 비교 대상 발명이랑 있잖아요. 비교를 해봐요. 근데 구성이 부가된 경우, 삭제된 경우, 변경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변경된 경우예요. 변경된 경우. 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구조는 같거든요. 대충 설명을 해드리면 구조는 같아요. 추론 발명이랑 비교 대상 발명이랑 구조는 같아요.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눠볼게요. 공통점이 뭐냐면요, 공통점, 차이점 나눠볼게요. 비교 대상 발명이랑 추론 발명이랑 비교 대상 발명이랑 구조가 같아요. 구조가.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재질이 달라요. 여긴 재질이 금속 재질이고요. 여기는 비교 대상 발명의 재질이 실리콘 재질이에요. 아시겠죠? 여기는 금속 재질이고 여기는 실리콘 재질이니까 재질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는데, 제가 아까 어떻게 판단했어요? 구성의 곤란성 판단할 때 부가된 경우가 있고 삭제된 경우가 있고 변경된 경우 판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거는 금속 재질에서 실리콘 재질로 변경된 거 아니에요? 그 재질이 변경되었을 것에서 그 판례가, 그러니까 구성이 변경되었을 때 판례가 요 판례 쓰는 거거든요. 구성의 변경 요 판례. 비교 대상 발명의 구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구성을 도입하는 것이 용이한지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거 구성이 변경된 경우 구성의 곤란성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지금 금속 재질을 제거하고 실리콘 재질을 도입을 하는 게 용이한지로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을 해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성이 같고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구조가 같고 재질이 다른 지금 사실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구성의 곤란성 판단하냐면요, 금속 재질을 제거를 하고 실리콘 재질을 부과하는 게 용이한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거 판례 문구예요. 여기 판례 문구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본래의 기술적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때 금속 재질을 제거하고 실리콘 재질을 부과하잖아요. 그럼 금속 재질을 제거할 때 금속 재질의 기술적 의미를 잃게 되는 거 요거 있잖아요. 그리고 실리콘 재질을 부과하고 이때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드리면, 실리콘 재질을 통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실리콘 재질을 통해 가지고 금속 재질을 발명하는 것이 쉬운지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게 구성이 변경되었을 때, 그럴 때 비교 대상 발명에서 다시 실리콘 재질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금속 재질을 부과하는 것이 용이한지로 판단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됐죠? 실리콘 재질을 제거하고 금속 재질을 부과하는 것이 용이한지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때 실리콘 재질을 제거할 때, 실리콘 재질을 부과했을 때 그 본래의 기술적 의미 있잖아요. 그거를 잃게 되면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이 돼요. 됐죠?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요게 요 판례가. 그 다음에 사후적 고찰 금지. 그러니까 사후적 고찰로 복수의 구성 요소 일 때는 사후적 고찰 금지 거의 그냥 반자동으로 써도 되거든요. 이거 뭐 왜냐하면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것을 기초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게 좋은 말이니까 그냥 아무 때나 써도 되는 판례예요. 이거 사후적 고찰 금지는 복수의 구성 요소일 때는. 됐죠? 그러니까 이거 사은포섭 쭉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사은포섭에서 X 구성 중 인가면이랑 Y 구성은, 그러니까 지금 복수의 구성 요소일 때 각각 구성 요소가 공지되었는지를 판단할 게 아니고 유기적 결합체 전체로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소설문 1번에서 사은포섭 해준 거고, 소설문 2번 공통점과 차이점을 판단하는 거예요. X, Y는 구조면에서는 공통되나 재질면에서 차이가 있다. 됐죠? 그 다음 설문 3번. 지금 과제해결 원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과제해결 원리를 판단할 때는 특유한 과제해결 원리에 기초한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거 사은포섭 해준 거고, 여기 보시면 소설문 4번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구성을 변경하는 경우에 구성의 곤란성 어떻게 판단하냐면, 원래 구성을
제거를 하고 새로운 구성을 부과하는 것이 용이한지로 판단하는데, 원래 구성을 제거하면서 본래의 기술적 의미를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성의 권한성이 인정이 된다는 판례, 요거 사항부터 빼준 거고, 그 다음 소설문 5번에 따라가지고 쭉 다 사항부터 빼주면 되는 거고. 됐죠? 이거 문제 3번 여기까지 해설할게요.